이길 확률은 10%였어요. 10번 두면 9번은 진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이겼어요. 2번 접어주고 시작한 바둑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인공지능을 상대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국뽕 가득한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7월 21일 아침 서울 중구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바둑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존재가 마주 앉았어요. 한쪽은 사람이었고 한쪽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이름은 신진서. 한국 기어 랭킹 두동의 1위이자 전 세계 모든 바둑 기사를 통틀어도 첫손에 꼽히는 실력자였어요. 맞은편에 앉은 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었어요. 이름은 카타고.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 프로그램이었죠. 이날 두 존재는 세 번째 판을 두고 있었어요. 앞선 두 판에서 승부는 이미 한 판씩 나눠 가진 상태였고요. 이 세 번째 판이 사실상 모든 걸 결정짓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2016년 3월 서울의 한 호텔. 그때도 바둑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과 인공지능이 마주 앉았어요. 그때 사람의 이름은 이세돌이었고 인공지능의 이름은 알파고였죠. 이세돌은 그 대국에서 첫 판부터 셋째 판까지 내리졌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바둑계는 물론 인류 전체가 동요했어요. 기계가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바둑에서마저 인간을 압도한 거예요. 그런데 넷째 판에서 이세돌이 반격에 성공했어요. 178번째 수. 훗날 신의 한 수라고 불리게 되는 그 한 수로 알파고를 무너뜨렸어요. 전 세계가 열광했어요. 비록 최종 전적은 1승 4패로 이세돌의 패배였지만 그 한 판의 승리는 인류에게 아주 큰 의미를 남겼어요.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완전히 밀리지는 않는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7년.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커제 구단이 알파고보다 더 진화한 버전인 알파고 마스터와 세 판을 뒀어요. 결과는 처참했어요. 커제는 세 판을 모두 내리졌어요. 특히 마지막 판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대국 도중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어요. 그 장면은 지금도 바둑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했고 사람들은 이제 바둑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세돌의 그 한 승리가 어쩌면 인류 역사상 마지막이자 유일한 승리로 남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딱 10년 만에 신진서라는 이름의 한국 청년이 그 이야기를 다시 뒤집으러 나선 거예요. 이번 대국의 이름은 센수와 한경 기신전이었어요. 7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세 판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상대는 카타고였어요. 여기서 잠깐 카타고가 어떤 존재인지 짚고 넘어갈게요. 바둑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흔히들 그냥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도 세대가 있고 실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전문가들은 이번 대국에 나온 카타고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약 10년 전 알파고와 지금의 카타고가 서로 맞붙는다면 알파고가 3점을 적고 두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세돌을 무너뜨렸던 그 알파고보다 지금의 카타고가 훨씬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커제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알파고. 마스터조차 지금의 카타고 앞에서는 2점을 접어야 겨우 상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받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둑에서 몇 점을 적고 둔다는 건 그만큼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을 깔아준다는 뜻이에요. 레이싱으로 치면 상대는 출발선에서 시작하는데 나는 이미 몇 초를 먼저 출발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렇게 유리한 조건을 주고도 이기기 힘든 상대라는 건 그만큼 실력 차이가 압도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진서가 상대해야 했던 카타고는 인류가 그동안 상대했던 그 어떤 바둑, 인공지능보다도 강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대국은 신진서에게 아예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주고 시작했어요. 바로 2점접 바둑이라는 방식이었죠. 원래 바둑에서는 흙을 잡은 사람이 백에게 덤이라는 걸 반집 정도 내주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 대국에서는 신진서의 실력을 감안해서 반대로 신진서가 처음부터 2점을 미리 깔고 시작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게 대략 얼마나 유리한 조건이냐면 처음부터 18집 정도를 앞서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엄청나게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리한 조건을 주고도 대국전 전문가들의 예상은 신진서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신진서가 이번 대국을 준비하면서 카타고를 상대로 2점, 접 바둑 연습을 해봤을 때 승률이 10% 남짓이었다고 알려졌어요. 10번을 두면 9번은 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을 받고도 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과 인간 최고수 사이에 진짜 격차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 판의 승부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판. 7월 17일에 열린 2대국에서 신진서는 패배했어요. 카타고가 초반에 예상 밖의 변칙적인 수를 뒀는데 신진서가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245수 만에 흑 불개패를 당했어요. 불개패라는 건 승부가 이미 기울어서 대국을 끝까지 두지 않고 돌을 던지며 패배를 인정하는 걸 말해요. 그만큼 완전히 밀렸다는 뜻이었어요. 첫 판을 내주면서 분위기는 카타고 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듯 했어요. 역시 인공지능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인가 하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인 7월 19일, 두 번째 판에서 반전이 시작됐어요. 이날 신진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극도의 냉정함으로 전투를 최대한 피하고 실리를 차곡차곡 챙기는 방식으로 바둑을 뒀어요. 4시간 50여 분에 걸친 혈투 끝에 290수 만에 넉집 반 차이로 승리를 거뒀어요. 간발의 차이였지만 확실한 승리였어요. 이 승리로 신진서는 상금 5천만 원을 획득하면서 첫 판의 패배를 만회했어요. 1승 1패. 균형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걸린 세 번째 판이 남았어요. 여기서 신진서는 대국 후 이런 말을 했어요. 초반에는 그냥 인공지능의 수법을 따라하다 보니까 전투가 많이 일어났고 그렇게 쉽게 무너진 기억이 많았다고요. 인공지능의 수법을 모방하는 것보다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판을 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 말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이기는 방법은 인공지능처럼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운 방식으로 두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7월 21일, 운명의 세 번째 판이 시작됐어요. 이날 카타고는 소목이라는 포석으로 나왔어요. 첫 번째 판에서 봤던 변칙적인 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신진서는 이번에도 두 번째 판에서 통했던 전략을 그대로 미고 나갔어요. 최대한 전투를 피하고 뷰의 실리부터 단단히 챙기는 방식이었죠. 왜 이런 전략을 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볼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키는 전투 상황이 되면 인공지능의 무시무시한 계산력이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수를 읽는데 한계가 있지만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수십 수 앞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투를 피한다는 건 인공지능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았어요. 바둑은 시종일관 서로 집을 알뜰하게 챙기는 조용한 양상으로 흘러갔어요. 카타고는 좌상귀, 좌하귀, 우상귀 세 곳의 귀퉁이에 실리를 마련했어요. 반면 신진서는 우하귀와 자중앙 그리고 상변에서 중앙까지 이어지는 넓은 지역에 큰 집을 챙겼어요. 처음에 2점을 접어서 18집 정도 유리하게 출발했던 신진서는 대국이 종반으로 흘러가는 와중에도 11집 정도의 리드를 계속 유지했어요. 카타고가 열심히 추격하긴 했지만 끝까지 7집 정도밖에 따라잡지 못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신진서가 7집을 내주는 선에서 카타고의 공세를 완벽하게 막아낸 거예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승률 그래프였어요. 대국이 진행되는 내내 신진서의 승률이 99% 아래로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철벽 방어였던 거죠. 초반의 우세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끝까지 끌고 간 완벽한 운영이었어요. 결국 대국은 221수 만에 신진서의 흑 11집 반승으로 끝났어요. 최종 전적은 2대1. 신진서의 승리였어요. 이 승리가 왜 그렇게 특별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2016년 이세돌이 알파고를 상대로 딱 한 판을 이겼던 그 순간 이후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10년 동안 인공지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했고 인간이 다시 인공지능을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신진서가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낸 거예요. 게다가 이세돌은 최종 전적에서 1승 4패로 결국 패배했었지만 신진서는 이번 대국에서 최종 전적에서까지 승리를 거뒀어요. 인공지능을 상대로 낱개의 승리가 아니라 시리즈 전체를 이긴 거예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대국이 끝난 후 신진서는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제 승리가 이세돌 사범님이 거둔 그 한 번의 승리에 비하면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승리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이 대국을 통해서 인간이 인공지능에 버틸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어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자기 승리를 낮추면서도 그 승리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게 짚어낸 거니까요. 그리고 신진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이벤트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인공지능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어려운 도전을 예고한 거예요. 이번 승리로 신진서는 대국료 1억 5천만 원과 승리수당 1억 원 그리고 2승 부상으로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G90까지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상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후일담이 하나 있어요. 기자가 그 차를 직접 운전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신진서는 이렇게 답했어요. 면허가 없어서 차차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인공지능을 상대로 완벽한 수익기를 보여준 사람이 정작 운전면허는 없다는 이 반전이 묘하게 웃음을 자아냈어요. 이어서 신진서가 어떻게 지금의 실력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 승리가 앞으로 세계 바둑계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승리가 왜 이렇게 큰 화제가 됐는지 숫자로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신진서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볼게요. 신진서는 2026년 7월 현재 한국기원 랭킹 부동의 1위예요. 점수로 보면 1386점. 2점 2순위인 박정환 구단이 13점이니까 격차가 꽤 커요. 그런데 이게 국내 랭킹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바둑 기사를 통틀어서 매기는 국제 랭킹인 고레이팅스에서도 신진서는 똑같이 1위예요. 한국 안에서도 1등, 전 세계에서도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1위 자리를 몇 년째 지키고 있느냐면 벌써 4년째예요. 바둑처럼 매년 새로운 강자가 쏟아지는 종목에서 한 사람이 4년 연속으로 세계 정상을 지킨다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이번 카타고 대국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더 잘 보여요. 세계 최강의 인간과 세계 최강급 인공지능이 붙은 진짜 정상 대결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번 대국을 둘러싼 숫자들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역시 승률 10%였어요. 신진서가 실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카타고를 상대로 연습 대국을 했을 때 나온 수치예요. 2점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받고도 10번 중 9번은 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인공지능과 인간 최고수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실감이 나요. 그런데 그 10%짜리 확률을 신진서가 진짜로 뚫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판의 숫자도 인상적이었어요. 221수 만에 흑 11집 반승. 바둑에서 11집 반이라는 차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특히 상대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감안하면 거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봐도 무방해요. 승률 그래프가 대국 내내 99% 아래로.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판을 운영했다는 증거예요. 이번엔 시야를 넓혀서 경쟁국들의 반응도 살펴볼게요. 바둑은 원래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오랫동안 정상권을 다투온 종목이에요. 특히 중국은 인구도 많고 바둑 인구도 두터운 만큼 세계 최강국 자리를 놓고 한국과 늘 팽팽하게 경쟁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인공지능을 상대로 자존심을 지킨 건 한국 기사였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커제 구단은 2017년 알파고 마스터에게 세 판을 모두 내주면서 눈물까지 흘렸었죠. 당시 커제는 명실상부 세계 랭킹 1위였고 중국 바둑계의 자존심 그 자체였어요. 그런 커제조차 이기지 못했던 인공지능의 후예격인 카타고를, 그것도 커제가 상대했던 알파고 마스터보다 더 강한 버전을, 한국의 신진서가 결국 무너뜨린 거예요. 바둑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국 이후로 신진서에게 신공지능이라는 별명이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신진서와 인공지능을 합친 표현인데 그만큼 인간을 초월한 듯한 수익기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재밌는 건 이 별명이 칭찬이면서 동시에 정확한 분석이기도 하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들 설명대로면 지금의 신진서는 커제를 이겼던 알파고 마스터와 비슷한 수준이고 이세돌을 이겼던 초기 알파고는 이미 능가한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인간이면서 인공지능급 실력을 갖췄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승리가 갖는 의미를 조금 더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도 있어요. 신진서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 승리가 이세돌의 그 한 번의 승리에 비하면 부족할 수도 있다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이세돌의 승리는 인류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긴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신진서의 승리는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압도한다는 게 상식이 된 시대에 그 흐름을 거스른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리가 더 특별하다는 시각도 있어요. 이세돌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진 인공지능을 상대로 유리한 조건까지 받았음에도 승률 10%에 불과했던 싸움에서 결국 최종 전적까지 뒤집어냈다는 건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신진서가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추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 승리가 앞으로 세계 바둑계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실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신진서는 부산 출신으로 5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아마추어 바둑 실력자였고 형도 바둑에 재능을 보였지만 정작 바둑을 제대로 배운 건 신진서였어요. 특이할 점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 바둑에서 6단에서 7단 사이를 오갈 정도로 재능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온 신진서는 2014년 입단 이후 매년 굵직한 타이틀을 쓸어담기 시작했어요. 2021년부터 2022년 연속으로 바둑대상 최우수 기사상을 받았고
2023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 중 하나인 농심 신라면배와 응시배에서 동시에 우승을 차지했어요. 2024년에는 LG배와 농심 신라면배를 또다시 우승했고 2025년에는 농심 신라면배 우승을 이어가면서 새로 생긴 대회인 소팔코사놀 세계 최고기사 결정전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2026년 올해도 농심 신라면배 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농심 신라면배라는 대회 하나만 놓고 봐도 신진서가 최근 몇 년간 얼마나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최정상급 실력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사이기 때문에 이번 카타고 대국 상대로도 신진서가 낙점됐던 거예요. 만약 실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애초에 세계 최강급 인공지능과의 정면 승부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이번 대국이 열리게 된 배경도 짚어볼게요. 이번 센수학 환경 기신전은 단순한 이벤트성 대국이 아니었어요. 인간 최고수와 최신 인공지능의 진짜 실력 차이를 가늠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대국이었고 그만큼 업계와 팬들의 관심이 상당했어요. 특히 상대로 나온 카타고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바둑 인공지능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꼽히는 프로그램이에요. 세계 곳곳의 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온 결과물이라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개발한 알파고 계열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온 인공지능이에요. 그런 카타고를 상대로 2점 젖바둑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흙을 잡은 쪽이 100에게 반집 정도를 내주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바둑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번 대북에서는 정반대로 신진서가 처음부터 2점을 깔고 시작할 수 있게 조정됐어요. 이건 카타고의 실력이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걸 대회 주최 측도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인간에게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어드밴티지를 줘야 겨우 승부가 될 정도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 승리에 걸린 상금 규모도 눈여겨볼 만해요. 대공료로 1억 5천만 원, 거기에 승리 수당으로 1억 원이 추가됐어요. 두 가지를 합치면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이번 대국 한 번으로 신진서에게 돌아간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2승부상으로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G90까지 받았어요. 바둑 기전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인 상금 규모인데 그만큼 이번 대국이 얼마나 큰 주목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해요. 이렇게 큰 규모의 상금이 걸릴 정도로 화제성이 컸던 이번 대국은 단순히 바둑 팬들만의 관심사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라는 훨씬 더 큰 주제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체스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넘어섰고 바둑도 2016년 알파고 이후로는 사실상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이번 승리이기 때문에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서 여러 매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거예요. 이어서 이번 승리가 세계 바둑계와 인공지능 업계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지 마무리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1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2016년 3월 이세돌이 알파고를 상대로 딱 한 판을 이겼을 때 전 세계는 그 한 판의 승리에 열광했어요. 최종 전적은 1승 4패로 패배였지만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승리를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완전히 무릎 꿇지 않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178번째 수 심의 한 수는 그렇게 인류 역사의 하나의 상징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상징이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영원히 남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인공지능은 그 이후로도 쉬지 않고 발전했고 바둑에서 인간이 다시 인공지능을 이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로 여겨졌으니까요. 그런데 딱 10년 만에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이야기를 신진서가 다시 써낸 거예요. 게다가 이번엔 단판이 아니라 시리즈 전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로는 이세돌이 이루지 못했던 것까지 완성한 셈이에요. 물론 신진서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두 승리를 단순 비교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이세돌의 승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터진 인류 최초의 반격이었고 신진서의 승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흐름 속에서 준비되고 계산된 끝에 만들어낸 결과였으니까요. 성격이 다른 두 승리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두 승리 모두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밀려나지는 않는다는 메시지예요. 신진서가 대국 후에 남긴 말이 다시 떠올라요. 인공지능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판을 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었어요. 어쩌면 이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일지도 몰라요. 기계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쓰기보다 각자가 가진 고유한 방식으로 승부를 보는 것, 그게 결국 승산을 만들어내는 길이라는 거죠. 신진서는 이번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벌써 다음 도전을 예고했어요. 다른 이벤트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인공지능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으니까요. 한 번의 승리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어려운 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야말로 신진서가 4년째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승리로 신진서는 대공료와 승리 수당을 합쳐 2억 5천만 원과 고급 세단까지 거머쥐었는데 정작 그 차를 운전할 면허가 없다고 밝혔던 장면이요. 세계 최강의 인공지능을 상대로 완벽한 수익기를 보여준 사람이 정작 평범한 일상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바둑판 위에서는 신공지능이라 불릴 만큼 초월적인 존재였지만 바둑판 밖에서는 그저 면허도 없는 26의 청년이었던 거죠. 이 반전이 오히려 이번 승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이겨낸 건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10년 전 이세돌이 남기고 간 마지막 자존심. 그 자존심을 한국의 또 다른 천재가 이어받아서 더 크고 완전한 형태로 완성해낸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 신진서의 승리는 우리에게 하나 확실히 알려줬어요. 그 발전의 끝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쉽게 밀려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소식으로 찾아올게요.